단숨에 선두와 두 타차 단독 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스포츠.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송지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축구장 가는 길에 홍일점으로 맹활약하시다가 잠시 휴식기를 가졌던 배진경 기자가 축구 칼럼니스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라고 불러드려야 되죠? 네. 그냥 이름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냥 배 기자 하면 됩니까? 네. 예. 아직도 기자는 기자인가요? 뭐 그냥. 예, 그냥요. 알겠습니다. 네. 그냥 배진경 기자로 부르겠습니다. 송지훈 기자도 배진경 기자 복귀를 무척이나 좀 바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 배진경 기자가 없는 동안에 뭐 저하고 류청 기자 또 박찬준 서우정 이 두 기자 네. 해가지고 4명 체제로 잘 돌아갔는데 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참 칙칙했거든요. 네. 네, 뭐 제가 그 주범이라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참 칙칙했는데 네. 우리 배진경 기자가 그 활약을 할 때 이 배 기자 특유의 어떤 그 이렇게 핵심을 콕 찔러주는 그런 뭐 이렇게 그 쏘는 맛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맛을 이제 배 기자가 돌아왔으니까 네. 우리가 지금 다시 애청자분들께서도 기대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참고로 저한테는 그 한참 누나 이제 대선배가 되시는데 예. 앞으로 예. 저희 후배 기자들 잘 업어 키워주시기를 예. 네, 당부드립니다. 또 시작인데요. 두 분 나이 차가 아주 얼마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또 많이 시작인데 납니다. 제가 오자마자 네. 또 이러고 있고요. 아, 예, 좋습니다. 그래도 또 많이 앞에서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줬는데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4인 체제에서 이제 5인 체제가 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출연하십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야, 네. 좋습니다. 이게 또 라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말이죠. 저 어렸을 때는 이 축구 이야기, 군대 이야기, 이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제는 여성 팬들도 정말 많아졌지 않습니까? 축구 정말 좋아하시는 많고 분들. 예. 옛날에는 뭐 특정 선수를 좋아한다거나 어떤 경기 자체가 재밌어서 그 어떤 분위기를 즐기는 쪽이었다면 요즘엔 또 굉장히 식견들도 깊으세요. 여성 팬들도. 그래서 뭐 또 그런 분들과 교감도 나누고 또 이해를 좀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네. 그런 감성으로 네. 접근하시는 거 아주 참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두 분이 이제 앞에 성을 따서 배 기자, 송 기자 줄여서 배송 콤비라고 했는데 청취자들에게 다양한 축구 소식 정확하고 신속한 배송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저한테는 이제 대선배이자 왕 누나뻘이 되시는데 참 언제 방송을 해도 참 편안한 조합이고요. 이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류청 기자, 박찬준 기자, 서우정 기자 다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같이 방송하는 분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그 능력을 좀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전 굉장히 반갑고요. 몇 년 만에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지금 한창 펼쳐지고 있죠? 그렇죠. 지난주 뭐 아무래도 축구에서 가장 큰 뭐 이슈였다고 하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전, 4강전이 있었던 얘기일 테고요. 그 8강전과 4강전 동아시아 쪽 경기가 그 우리나라의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네. 뭐 이 경기들을 통해서 울산, 포항, 전북 그리고 일본의 나고야 그랜퍼스가 이제 올라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네. 지금 결승에 진출한 딱 한 팀이 포항이 됐거든요. 예. 요 과정들 뭐 이번 시간에 좀 얘기 나눠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단판 승부로 8강, 4강까지 다 지금 치러졌는데 뭐 일단 뭐 현대가 붙었어요. 네, 8강 네. 때. 그래도 전주에서 하니까 전북이 유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경기 결과부터 좀 짚어주시죠. 참고로 저는 그 방송에서 울산이 유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우리 애청자분들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사실상의 홈팀이었던 전북이 현대가 라이벌 울산에게 8강에서 2대3으로 지면서 먼저 탈락을 했고요. 예. 포항이 나고야 그랜퍼스를 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 3대0으로 대승을 거뒀어요. 예. 그러면서 좋은 분위기를 탔던 것 같고 이렇게 이기면서 만난 포항과 울산이 이제 4강전을 했습니다. 120분을 1대1로 마치고 승부차기에서 포항이 5대4로 승리하면서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울산이랑 포항이랑 어떻게 보면은 이웃 동네잖아요. 그렇죠. 위아래. 네, 동해안 더비라고 하죠. 네. 두 팀의 라이벌전을.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사실은 이 굉장히 전통의 라이벌전이어서 뭐 사실 그 객관적인 전력상으로 보면은 울산이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이번 시즌 K리그에서 전적 같은 경우는 2승 1무로 지금 울산이 우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가장 큰 경기라고 어떻게 보면 규모가 가장 큰 대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챔피언스리그에서 4강전 당판 승부에서 이제 포항이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네. 승부차기 5대4로 이제 승리를 거뒀고요. 이런 거를 보면 사실 축구는 역시 상대성이 작용하는 스포츠라는 생각이 들고 뭐 객관적인 전력도 전력이지만 이 오랜 기간 쌓여온 어떤 그 전통의 라이벌전이라는 점 그리고 단판 승부의 묘미를 굉장히 좀 잘 살린 포항의 어떤 전략 뭐 그리고 또 이 경기에서 울산의 원두재 선수가 이제 경기 중에 퇴장을 당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포항이 갖고 오게 된 어떤 수적 우위 뭐 예. 이런 운까지 좀 작용을 해서 뭐 예상과는 조금 다른 어떤 결과가 나왔지만 포항으로서는 굉장히 좀 마법 같은 순간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울산에는 현대중공업이라는 큰 회사가 있고 포항에는 포항제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각 고장을 대표하는 팀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이게 참 리그에서 1, 2위 하는 팀이 아닌 하위 그룹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팀이 결승에 오르는 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좀 변수가 많이 작용한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배진경 기자도 이제 운을 띄워주셨는데 사실 포항이 지금 정상적인 전력으로 보기는 어려운 팀이에요. 특히나 이 수비 전력의 절반으로 평가받는 그 골키퍼 강현무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 싶은 그런 마땅한 대체 골키퍼가 없는 상태로 지금 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사실 포항이 많이 불리할 것이다. 이번 이 8강전에 올라가면서도 가장 약한 팀은 포항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이 동해안 더비라는 그런 특수성 이게 경기력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결과로 보여줬고 이 울산하고 경기하기 전에 제가 김기동 감독이랑 통화를 하는데 송 기자 내가 올해 K리그에서 울산한테 좀 많이 양보를 해줬는데 나 이거 하나는 꼭 이기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이걸 진짜로 이겨냈다라는 점에서 정말 이 기동 매직. 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나오는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뭐 포항이 2009년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고 지금 그 이후로 없었는데 정말 좋은 기회를 1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네요. 12년 만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오른 포항. 그 결승 상대는 어떤 팀인가요? 네, 상대는 이제 포항이 지금 동아시아에서 가장 정점에 올라 있는 팀이고요. 네. 이제 포항이 서아시아에서 정점에 올라 있는 팀과 맞붙어서 이제 결승전을 치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힐랄을 만납니다. 근데 이 알힐랄이 2019년도에도 우승을 했던 팀이고요. 네. 그러니까 불과 2년 전이죠.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우승 경험이 있는 팀이고요.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역시 또 알힐랄이 앞서 있습니다. 뭐 핵심 공격수인 바페팀비 고미스는 이제 프랑스 대표로 우리 축구 팬들에게도 좀 낯설지 않은 이름이고 또 터키 리그와 또 지난 시즌 사우디 리그에서 계속해서 득점왕을 했던 그 공격수거든요. 뭐 이 선수를 비롯해서 또 우리 국가대표 출신인 장현수 선수가 또 수비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팀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10월 기준으로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에 있는 그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던 선수 6명이 이 팀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좋은 선수 몇 면을 보면 굉장히 좋은 전력이고 역시나 뭐 객관적인 전력상에서는 굉장히 좀 앞서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포항이 2009년에 그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뭐 아주 옛날 12년 전이긴 한데 그때도 사실은 포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이티하드라는 그 굉장히 좀 강한 팀을 만났었거든요. 지금의 알 힐랄과 비슷한 팀인데 뭐
그때도 전력상으로는 열세가 아닐까 싶었지만 프리킥 2방으로 굉장히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살렸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승까지 한 그런 기적 같은 경험을 한 기억이 있어요. 아마 이번에도 그런 어떤 잘 준비된 그 전략 그리고 또 어떤 약간의 운 그리고 뭐 단판 승부니까요. 전력보다는 사실 그날의 어떤 변수라든가 컨디션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할 텐데 뭐 그런 걸 좀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지훈 기자, 이 배진경 기자가 말씀을 딱 해주시니까 막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핵심을 콕 찌르는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따끔하면서 시원한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방송 앞으로 많이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축구를 잘 몰라도.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이해가 잘 됩니다. 딱 그 근데 뭔가 저한테 오늘 계속해서 용기와 격려를 주시려고 두 분이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열심히 되게 하겠습니다. 동화책 아주 예쁘게 잘 읽어주시는 누나 같아요. 아, 그럼요. 누나고 대선배십니다. 네. 어쨌든 뭐 객관적인 전력은 일단 포항이 열세긴 해요. 근데 이 흐름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2009년에 사실 포항이 우승했을 때도 그랬거든요. 배진경 기자가 이제 큰 틀에서 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파리아스 매직이 있었죠. 그 파리아스 매직을 이끌어가는 중심축 중에 한 명이 이제 김기동 선수였었고 이제 그런 이제 기억이 있는데 이번 시즌에도 포항은 사실 뭐 16강, 8강 올라갈 때 이제 일본 팀들을 만났었잖아요. 불리하다, 열세다라는 전적 그런 미리 예상들이 많이 나왔지만 네. 차례로 무너뜨리면서 상승세를 탔고 또 4강에서 K리그 최강 이제 울산까지 잡으면서 역시나 이게 토너먼트에서는 어떤 정규리그 법칙으로는 이게 계산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보여줬고 토너먼트에 워낙 강한 그런 DNA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포항이 포항하면 어느 팀이든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 아마 선수들도 느낄 거고요. 그러니까 알힐랄이 정말 강한 팀인 건 맞지만 또 결승전이 적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지만 네. 포항이 포항하면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포항이 포항하는 기적을 가장 바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배진경 기자일 수 있어요. 그럼요. 아마 자타공인- 포항 선수들보다 더 바랄걸요. 자타공인 네. 포항 팬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제가 공식 포항 팬이죠. 약간 편파 네. 방송 같긴 한데. 네, 뭐 어쨌든 K리그 대표에서 지금 올라가 예. 있는 우리 팀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뭐 사실 그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보면 승부가 갈리는 거는 더 간절한 쪽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력이 맞습니다. 비슷하고 뭐 예. 이렇게 공방이 오가는 중에 보면 항상 더 간절한 쪽이 결국 승부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절실, 그런 걸 보면 간절. 네. 그 이번에도 포항에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뭐 챔피언스리그에서 좀 이어진 어떤 마법 같은 순간들의 멋진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더 현실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요소를 좀 찾아보자면 현실적인 동기부여. 네. 뭔가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닐까요? 그죠? 네. 상금이 우승 상금이 좀 됩니다. 그 우승 상금이 400만 달러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 한 47억 3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사실 47억. 네, 뭐 준우승만 해도 준우승 상금이 200만 달러니까 그 한 23억 정도는 20억 정도는 뭐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단 이왕이면 나갔으니까 47억 딱 받고 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되면 클럽 월드컵이라고 세계 각 대륙을 대표하는 또 팀들이 모여서 치르는 그 클럽 월드컵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참가를 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개런티를 챙기고 예. 그리고 그 어떤 대륙을 대표하는 경기들을 치러서 1승도 못하고 그냥 최하위에 있더라도 또 돈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어쨌든 이 총액을 다 받으면 합치면 한 70억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사실 포항으로서는 지금 뭐 송지훈 기자도 아시겠지만 포항이 요 몇 년 동안 살림살이가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뭐 그래서 요런 기회를 잘 살려서 뭔가 우승 상금도 확보하고 우승이라는 어떤 정점에서는 그런 경험도 또 하고 선수들과 감독들이 뭔가 마지막을 좀 멋지게 장식했으면 네.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야, 그런 멘탈적인 부분에서 절실함. 이게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송지훈 기자 보기에 어디서 승패가 좀 좌우될 걸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라운드 바뀔 거라고 봐요. 그라운드 안에서는 아까 그 배진경 기자가 얘기했던 그런 간절함, 절실함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어떤 선수 구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포항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건 맞는데 어떤 전술이라든지 그리고 간절함 이런 걸로 저는 커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라운드 안에서의 승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본다면 결국 포항이 넘어야 될 벽은 그라운드 밖에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가서 경기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축구 팬들은 거의 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현지 팬들한테 둘러싸여서 아마 일방적인 응원을 당하면서 경기를 해야 되는 그리고 또 시간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런 거에 적응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얼마나 좀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릴 것 같다. 포항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포항이 포항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K리그 1 파이널 A 잔류라는 큰 과제를 좀 지금 떠안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잠시 쉬었다 와서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골을 기록합니다. 오늘 경기 놓쳤다면 KBS 1라디오 스포츠 박태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금요일 밤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축구 칼럼니스트 배진경 기자 그리고 중앙일보 송지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12년 만에 어쨌든 챔피언스리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한 포항이 이 파이널 라운드 그룹 A 팀의 진출도 해야 될 텐데 일단 뭐 상위 팀 하위 팀 이게 스플릿 시스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K리그 1은 12팀이 11개씩 3라운드를 돌아서 총 33경기를 치르는 정규리그와 또 이 상위 6팀, 하위 6팀을 나눠서 각각 5경기씩 치르는 이제 스플릿 라운드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6위 안에 상위 6위 안에 드느냐 마느냐의 어떤 승부를 또 지금 놓고 있거든요. 이 K리그 안에서의 싸움은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6강 안에 들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벌이는 경기를 이번 주말에 치르게 됩니다. 아, 이거 스플릿 시스템을 왜 만들어 갖고 이렇게 살떨리게 만드는 겁니까? 어쨌든 일요일에 모든 팀이 경기가 다 있어요. 네, 그 일정상 지금 34라운드까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24라운드가 통째로 연기가 됐었거든요. 그 경기를 이제 이번 주말에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전국 6경기 6개 구장에서 동시에 한꺼번에 열립니다. 이야, 어쨌든 뭐 현재 순위를 짚어보면 어떤 팀 또 어떤 경기를 집중해서 봐야 될지 딱 답이 나올 텐데요. 송지훈 기자가 순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다 32경기씩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이 64점으로 1위 그리고 전북이 63점 한 점 차로 2위거든요. 이 두 팀이 뭐 사실상 2강을 굳힌 상태고 그 뒤로 3위 대구가 49점 지금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마지노선에 딱 걸려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3위 대구가 이제 딱 그런 상태고 4위 수원FC가 45점 그리고 5위 제주가 44점 6위 수원 그리고 7위 포항이 42점인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수원FC는 이제 그 상위 스플릿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대승이 나오지 않는 한. 그 제주, 수원, 포항 중에 한 팀은 이제 상위 스플릿에 못 올라가는 게 운명인데 그 나머지 팀들은 이제 하위권 생존 경쟁이에요. 8위 강원, 9위 인천이 37점, 그리고 10위 서울과 11위 성남이 34점, 12위 광주가 29점인데 광주가 이번 라운드에서 만약에 승점 3점 따서 네. 이 서울이나 성남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네, 하위 스플릿에서도 매우 어려운 도전이 예상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니까 6위와 7위 그러니까 딱 그 중간 스플릿 나누는 그 중간점 6위가 수원이고 7위가 포항인데 승점도 같고 경기수 승, 무, 패 다 똑같은데 이게 왜 똑같은데 이제 순위가 차이 나죠? 득점에서 다득점 우선 원칙이 적용이 돼서 수원이 지금 포항보다 득점에서 좀 더 높은 위치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갈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 승점으로 보면 사실 지금 아까 송지훈 기자가 짚어줬듯이 5위 제주부터 수원, 포항까지 이 굉장히 이 6강을 두고서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될 이번 주말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 포항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해보니 파이널 A 스플릿에 뛰려면 일요일 경기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어떤 팀 만납니까? 이번 주말에 이제 9위 인천을 상대를 하게 되는데 일단 윗물에서 놀고 싶으면 인천을 이겨놓고 같은 시간에 수원이 대구에게 이기지 못하거나 또는 제주가 전북에게 지기를 바라야 됩니다. 만약에 포항이 인천에게 비기면 수원이 대구에 질 경우 요거 한 가지 경우의 수로만 그룹 A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참고로 포항 입장에서 조금 희망적인 그런 통계가 있는데요. 원정팀 인천이 최근에 좋지 않아요. 지금 7경기에서 1무 6패. 막판에 지금 그래프가 급격하게 꺾이고 있는데
시즌 상대 전적에서도 지금 포항이 1승 1무로 앞서 있어서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포항이 약간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라서 지금 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사실 살떨리는 수원과 제주 팬들 같은 경우는 저희의 이 방송이 얼마나 언짢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포항 얘기만 해보면 결승까지 나갈 그 지금 힘을 다 썼단 말이에요. 체력이 받쳐줄지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그렇죠. 이제 뭐 물론 체력적인 부담은 있을 텐데요. 송지훈 기자가 앞에서 뭐 인천의 어떤 최근의 부진을 짚어줬지만 사실 또 축구는 흐름을 타는 경기여서 그 어떤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좋은 어떤 기들이 이번 주말까지 이어진다면 뭐 좀 더 한 번 더 힘을 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 포항의 그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신진호 선수와 또 고영준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했는데 그 신 덕에 이번 주말엔 또 뛸 수 있어서 뭐 체력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또 이승모를 뭐 제로톱에 선봉에 세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김기동 감독은 얼마든지 변칙적인 어떤 전술 전략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어떤 선수 운영에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또 마지막 이 라운드 정규리그 마지막 라운드를 또 한번 뭔가 승부를 걸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요일에 어떤 팀끼리 만나는지 매치업도 설명을 해 주시죠. 모든 경기가 다 오후 3시에 동시에 열립니다. 7위 포항과 9위 인천, 5위 제주와 2위 전북, 11위 성남과 1위 울산, 그리고 3위 대구와 6위 수원, 그리고 8위 강원과 10위 서울, 그리고 4위 수원FC와 최하위 광주가 각각 맞붙게 됩니다. 아, 좋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상하위 그룹이 나누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이제 스플릿 라운드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상위에서는 우승 다툼, 그러니까 지금 전북과 울산이 그 이 우승 싸움을 하고 있는 두 팀이고요. 그리고 이제 3위까지 주어지는 내년도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두고 이제 그 싸움이 벌어질 텐데요. 네. 이 상위권에서는 이런 경쟁이 이루어지고 하위권에서는 잔류 혹은 뭐 강등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어떤 생존을 두고 벌이는 그런 싸움이 펼쳐집니다. K리그에서 이제 올라오는 승격팀은 정해진 건가요? 그렇죠. 지금 K리그 1 12위와 자리를 바꾸게 된 K리그 2의 승격팀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김천 상무가 일찌감치 2부 리그 우승을 확정을 지으면서 강등된 지 한 시즌 만에 다시 1부 리그 복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유천 기자한테도 여쭤봤는데 이제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겪어야 되죠? 2, 3위가 또 뭘 하나요? 그렇죠. 2위부터 4위까지 이제 어떤 다른 경기를 또 한번 번외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네. 먼저 3위와 4위가 붙어서 이기는 팀이 2위 팀과 다시 붙습니다. 예. 그래서 2위와 이 3, 4위 승자팀이 다시 붙어서 이긴 팀이 K리그 1의 11위 팀과 싸우게 되는데요. 11위 팀이요? 네, 그렇죠. 12위는 그냥 떨어지나요? 그렇죠. 12위는 강등이 이제 다이렉트로 결정이 되고 11위가 남느냐 혹은 떨어지느냐 또 이제 K리그 2에서는 이 2, 3, 4위 중에 어떤 한 팀이 올라가느냐 그냥 2부 리그에 잔류하느냐 이렇게 되는데요. 현재로서 K리그 2에서는 FC 안양, 대전 하나시티즌, 전남 드래곤즈 이 팀들이 2, 3, 4위에 지금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K리그 2도 아주 흥미로운 대결들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기들 이제 우리가 직접 가서 볼 수 있습니까? 최근 한 3개월 가까이 수도권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되면서 홈 경기에 관중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 정부의 방역 기조가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이제는 전체 관중석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한데요. 물론 이 그 기준은 안 바뀌는 기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좌석은 반드시 온라인 예매로만 해야 되고 그리고 관중석에 앉으신 분들은 물과 음료 위에 음식물은 드실 수 없다라는 그 기준은 그대로 바뀌지 않고 가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여쭤볼 게 지금 한 10개도 더 남았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여기를 끝으로 금요일 밤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은 아쉽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송지훈 기자 그리고 축구 칼럼니스트 배진경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스포츠는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박태원의 스포츠.